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소개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말 하지 않고 빠르게 종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파수, 파트론, KT, SK 하이닉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SK 케미칼, 텔레칩스, 한국전자인증, 아머센스,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마음은 급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는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이거 내가 매수가도 알고 싶고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대표님. 네. 첫 번째 종목이요. 네, 파수를 선정했습니다. 좀 재촉 좀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원격 근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이제 파수가 최근에 뜨고 있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해 가지고 DRM 수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 수요가 증가하는 것인데, 제가 아무리 좋은 그 NFT 관련된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해서 다 훔쳐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DRM 관련해서 파수가 거의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제 기술력 자체가 이미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고, 앞으로 그 마이데이터법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럼 저는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저는 2만 원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파수, 보안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다시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수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저는 첫 번째 종목 SK케미칼을 준비를 했고요. SK케미칼이요? 네, 일단은 메트리카 파트너스라는 싱가포르 헤지펀드가 SK케미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IPO를 하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 떨어졌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SK케미칼이 그래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상증자를 하겠다, 주식수 더 줄게. 근데 이거 살짝 어찌 보면 꼼수거든요. 그 무상증자 잘 아시겠지만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본에는 큰 변화가 없고 현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주주 가치 제고를 해달라는 것은 돈을 풀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무상증자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현금을 줄여버린 거죠. 1차 방어전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10월 달에 태클을 거쳤다가 다시 2차전 들어왔습니다. 다시 주주가치 제고해달라, 주주 한씩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들, 그러니까 앞으로 물적 분할하는 회사들이 아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닥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논의로 하고, 어쨌든 SK케미칼과 메트리카 파트너스가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아마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아마 M&A 이슈가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M&A가 네. 된다는 게 아니라 M&A 이슈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상승이 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케미칼을 첫 번째 종목으로 정태근 팀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자, 바로 또 이어갈게요.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파트론입니다. 네, 파트론을 선정을 했는데 최근에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내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뭐 몇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내년에 20-30% 정도 출하량을 늘리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출하량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교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애플도 원래는 그 초도 물량을 1억 대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부품이 부족하는 바람에 7천만 대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카메라 관련된 어떤 수요,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파트론은 삼성전자 관련된 매출이 높기 때문에 네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장용 LED 매출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로봇 산업이에요. 최근에 로봇 관련된 섹터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산업용이 아니라 그 생활형 로봇이라는 것이죠.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가 아니면 로봇 청소기 같이 우리가 생활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그러면 이런 로봇들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의 어떤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파트론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유입되는 거 본다라면 저는 계단식 상승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좋은 파트론, 스마트폰과 그리고 로봇과 관련해서 테마로 모멘텀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자, 다음 정태근 팀장님 두 번째 텔레칩스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을 말씀해 주셨네요. 텔레칩스인데 네. 일단 어제 잘 아시겠지만 어제를 포함해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된 얘기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텔 자회사 모비라이가 프랑스에서 이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합니다.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내년에 독일에서 상용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테스트 성격이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 쪽 그 커넥티카 이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MCU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MCU 쪽에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텔레치스를 또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대장주는 LG 이노텍입니다. 이노텍인데 텔레치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차량용 MCU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삼성 파운드를 통해서 시범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이할 부분은 10인치 웨이퍼가 기반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8인치 웨이퍼 기반이거든요. 그 SK 하이닉스의 키파운드도 마찬가지고 DB하이텍도 마찬가지 8인치인데 12인치 쪽이 어쨌든 12인치 웨이퍼 기반을 한 파운드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특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22년 그러니까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테스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범 생산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그 파운드리는 예상하시겠지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MCU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보게 된다라면은 텔레칩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텔레칩스까지 이렇게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저는 이제 KT를 좀 선정을 KT 요? 좀 했는데요. 최근에 SK텔레콤이 이제 분할하면서 KT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다 보니까 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KT가 좀 못난이처럼 보여졌는데 막상 분할하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나쁘지 않다. SK텔레콤과 그런 부분들이 좀 재평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5G 가입자 비중이 21년 올해 지금 한 45%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5G 요금제 상당히 비쌉니다. 그쵸.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뒤통수를 한번 맞았는데 제 와이프가 4G에서 LTE에서 5G를 바꾸면서 적용이 안 되는 그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액이 확 올라가는 바람에 한번 대판 싸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통신사들한테는 어쨌든 수익성을 평균 가입 그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컨텐츠 자회사의 그 OTT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들 네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의 어떤 빠른 전환 특히 이제 내년에 K뱅크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본다라면 전 나쁘지 않다. 특히 올해 배당도 한 5.2% 정도 해서 5.2에서 한 6% 정도 사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은 이제 배당 관련해서도 마지막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좋고 통신주 중에서 우리가 KT를 너무 과소평가해왔다. 지금까지 그런 의견으로 KT를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세 번째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한국전자인증. 네, 조금 전에 K뱅크도 말씀하셨는데 토스도 마찬가지로 토스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 퍼블리카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프리 IPO를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스의 어떤 가치된 얘기도 하고 있고 그 가치에 또 부합하는 부분들이 또 관련주가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전자인증은 실질적으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분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 IPO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IPO로 인했던 투자 수익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80만 주가량 이 비바리 퍼블리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중에서 80만 주를 매각하는데 매각하기 한 10만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10만 정도 나왔고 지금 비상장 주식 그 주가를 보게 되면은 한 12만 원 선에서 지금 이제 비바리 퍼블리카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전자인증이 지금 비바리 퍼블리카에 가지고 있는 지분 5.67%를 반영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그러니까 이번에 매각되는 10만 원 가격을 반영하게 되면은 9,1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비상장 주가인 12만 원을 반영하게 되면 1조 1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한국전자인증이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전후거든요. 저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5배에서 4배 정도 되는 큰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IPO를 진행하게 되면 오늘 뭐 9%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내년에 진행하는 부분들을 보게 나왔습니다. 되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자인증 비바 리퍼블리카의 지분 이 수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SK하이닉스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실적 발표를 했고 뭐 엄청 폭등을 했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충분히 매력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가격이 좀 바닥에 대한 어떤 인식들 계속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서브양 매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내년 뭐 실적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아까 제가 파트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삼성전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속 NFT, 메타버스 이런 그 테마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서비스를 이제 앞으로 이제 받으려면 내가 이용을 하려면 좋은 IT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통신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교체 수요 충분히 내년에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 매출 한 12조 원 정도 영업이익도 한 4조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컨센서스 상회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실적 어닝 시즌에 다가오면서 컨센서스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라면 네. 저는 추세 자체 하이닉스 계속 우상향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9만 원 한번 저점 찍고 그 뒤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번째 종목은 아모센스입니다. 아모센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차 충전 예비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뭐 유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뭐 완속 충전, 급속 충전기가 뭐 마트라든지 아파트 가dem이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유선에서 이제 무선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하듯이 이제 전기차도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무선 충전에서 어떤 그 법적 허용을 하기 이전에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018년 그러면서 가장 그 수혜가 되는 게 아모센스 무선 충전을 하게 돼서 발생되는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로스하고 발열 문제, 전자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자파 같은 게 차폐시트 지금 뭐 아모센스가 거의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고출력 차폐시트 특허도 출원을 했기 때문에 뭐 관련주로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어저께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상한가 발생됐다라는 건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센스 어제 한번 불을 뿜었는데 계속 상승세 이어갈지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 두 분이 남겨두고 계십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잘 가다가 좀 머뭇머뭇 그러니까요. 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뭐 철강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이제 약간 이제 갈 듯하다 못 가고 약간 변동성이 좀 있는 것이 이제 천연가스, 가스 가격이 급등락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미얀마 소요 사태가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간의 그 매출이나 수익성이 좀 로스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호주 그 세넥스 에너지 이 천연가스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된 실적이 이제부터는 다음 분기부터는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주목하는 게 이제 구동 모터 코어 아니겠습니까? 네. 전기차 관련해서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그룹하고 어떤 전기차 관련된 부품 이런 것을 좀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공장을 좀 증설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지금 일단 바닥을 찍고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매물부담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25,000원대까지 반등을 좀 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내전에 좀 잘 살펴보자.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상단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정태근 팀장님. 네, 마지막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하나는 어쨌든 5천억 규모의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이 최근에 있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현대글로비스는 육상 운송, 해상 운송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대차 전담 회사라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모회사에서 조금 모회사의 어떤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 좀 탈피해 나간다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그룹 외 해상 운송 매출이 이제는 모회사를 뒤집는 60% 이상 이제 모회사 대비 타 회사 비중 60%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처 다변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리스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KST 모빌리티, 마카롱 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ST 모빌리티 쪽으로 택시를 판매를 하고 그 택시에 들어간 전기차 택시를 판매하고 거기에 들어간 2차 전지를 다시 현대글로비스 되팔게 되면서 배터리 리스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 사업이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원자재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리스 사업에서 수익성도 아마 부각이 될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 해상 운송, 매출처 다변화 그리고 배터리 리스 사업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까지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네요. 결국에 10가지 종목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분이 토픽 종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요? 저는 파수 선정을 좀 네, 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네, 파수. 정보 보안의 어떤 수요 증가, 내년 그 마이데이터법 실행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파수를 좀 더 우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요? 저는 한국전자 인증을 탑배로 좀 선정을 예. 했고요. 어쨌든 최근에 컴투스가 그 투자 수익이 많이 났다는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주가가 전 상승한 그렇죠.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치를 반영했을 때 한국전자인증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멘텀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한국전자인증을 탑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파수와 한국전자인증 시청자 여러분들 잘 오늘 시장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르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